반갑습니다. 오늘 수업할 부분은 행성의 탈출 속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온다 그러면 굳이 식으로 안 나오고 간단한 개념 정도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가 가급적 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해하실 부분이 이런 식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대단원 문제에서는 식을 하나 넣었거든요. 하지만 꼭 그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식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여러분은 탈출 속도가 도대체 뭔가 이런 거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행성의 탈출 속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식이 뭐냐면요,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도, 속력 제곱이에요. 2분의 1 질량. 외우시라는 거 아니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에다 높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이게 위치 에너지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면요, 알아두시겠습니다. 마찰이 없을 때, 즉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구하고 달 사이에 여기는 거의 진공입니다. 거의 진공이니까 물론 아주 일부 수소헬륨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진공이라 그러면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이나 끝이나 그 양이 같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거기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나오냐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될게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잡아당긴 힘을 뭐라고 해요? 중력이죠. 중력입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혹시 1 기억나십니까?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그러면 여기가 중력이죠. 지구의 중력이 있을 때 최소한 내가 바깥으로 끌어당기려면 중력만큼 힘을 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 멀리, 굉장히 무한대까지 굉장히 멀리 끌고 갑니다. 멀리, 이게 거리죠. 내가 힘을 주고 거리만큼 끕니다. 이때는 나는 뭐를 했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이걸 무한히 먼 곳, 아주 먼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 끌고 가면요, 무한히 멀면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가 않아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얘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구를 벗어난 거예요. 지구에 끌려오지도 않죠. 이런 걸 우리가 탈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탈출했다. 그럼 지구가 가진 에너지, 지구가 얘를 잡고 있는 힘, 그리고 잡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만큼 내가 일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물체는 지구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탈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얘가 과연 속도가 얼만큼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탈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탈출 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요거 식이, 위치 에너지가 좀 바뀌었죠? 바뀐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존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지구에서, 보세요. 먼 데까지 내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이 물체를 놓으니까 여기에 가만히 정지해 있어. 자, 정지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지해 있다는 건요, 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또 하나. 아까 위치 에너지 보세요.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질량, 중력과 속도, 높이라고 했죠?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요.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지구의 중력을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 쓴 게 이게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 근데 보세요.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있으면은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힘이 0입니다. 힘이 0이면 당연히 보세요. 위치 에너지도 얼마나 얘기? 0이에요, 0. 무슨 얘기냐? 여기 갔더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물체에 에너지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죠? 여기에 에너지가 없으면 여기 자체도 에너지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저 끝에 가면 0이 되더라. 이거 0이 되더라. 0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운동 에너지가 뭐라고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인데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뭐예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위치 에너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썼다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해낸 게 거기 나온 식이 있죠? 바로 뭐냐면 R분의 2GM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하지마.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만한 속력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탈출한다. 그 행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65쪽에 뭐가 나왔냐면 지구 그림 나왔죠? 자, 지구에서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 이렇게 돕니다. 땅에 안 떨어지고 돌죠. 여기서 잠깐만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구에서 포를 쏘면요. 여기서 포를 쏩니다. 포를 쏠 때 어떤 일이 나냐면은 지구가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중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포를 갖다 좀 더 속력을 빨리 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지죠. 좀 더 속력을 더 줍니다. 그럼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속력을 좀 더 세게 줍니다. 빠르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돕니다. 안 떨어지고 돌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 탈출 속도 제1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제1 탈출 속도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 돌 수 있는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돌 수 있는 속도예요. 이게 거기 나왔더니 약 7.9 정도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 더 커. 더 크면 타원이 되죠. 속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 그냥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2 우주 탈출 속도 해가지고 지구를 벗어나는 속도입니다. 이게 거기 나왔듯이 얼마 정도 나네요? 약 11.2km/s 1초에 이만큼. 1초에 11km. 엄청 빠르죠. 엄청 빨라요. 제가 알기로 지금 뭐냐면 물론 로켓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표상에 있는 지표상에 있는 자동차 중에 제가 알기로 1초에 1km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실험용으로. 바로 뭐냐면요. 로켓 엔진 달아가지고 그것도 1초에 1km예요. 근데 이건 자그마치 11.2km. 이러면은 지구를 탈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주에 보내는 우리 탐사선들 있죠? 금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혹은 화성 탐사선을 보낼 때 이 정도 속력을 내가지고 지구를 탈출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 속력만 나오면 무조건 지구를 탈출하는 거예요. 이런 속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탈출 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탈출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탈출 속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념만. 그 행성을 벗어날 수 있는 속력. 그게 바로 탈출 속도 이거예요. 그럼 이제 탈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65쪽에 나오는데 거기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탈출 속도가 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은 중력이죠.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 이게 중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구에서 지구하고 이렇게 달 사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혹은 지구하고 물체 사이 요 사이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는 뭐가 작용하냐면요.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만유인력 식은 뒤에서 나올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중요한 거니까요. 만유인력이라는 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마치 지구에서는 뭐처럼 작용하는 거다? 중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으로 작용하는 거. 만유인력 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은 이건데요.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럼 얘네들이 뭔데? 이거죠. 각각의 질량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여기 지구하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럼 지구의 질량, 사람의 질량, 이 두 개의 곱이 바로 그냥 이거 각각의 질량 곱이에요. 그 다음 R은 뭔데? R은 바로 뭐냐면 이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숨어있는 뜻을 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구에서 멀리 탈출하면 힘이 얼마라고? 0, 0, 0. 그쵸? 힘이 0이야. 그럼 지구는 힘을 가지고 있어. 어떤 힘? 만유인력. 그 힘이 클수록 당연히 탈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야 되죠. 커져야 됩니다. 이 식에서 그냥 식의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쵸? 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또 하나, 거리가 짧을수록 힘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힘이 커지네. 그럼 힘이 커지면 그 힘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탈출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커지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기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쭉 여러 가지 나왔죠.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교과 과정에 나온 걸 써드린 거고,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의미만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미는 뭐라고요? 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힘이 커지면 당연히 걔가, 그 행성이 가진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에너지가 크면은 도망가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져야 된다. 탈출 속도가 커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자, 그 다음에 탈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기체 분자 속력. 기체의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량하고 온도입니다. 이건 절대 온도라는 건데요. 질량하고 온도입니다. 거기 나온 식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라는 거. 절대 온도가 뭐냐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한 겁니다. 섭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씨예요. 도씨. 절대 온도는 단위가 우리가 켈빈을 사용하는데, 식은 이건데 이 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미만 중요한 거예요. 의미만. 여기서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속도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기체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소가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자, 수소 분자, 질소 분자가 있네요. 자, 수소하고 질소 중에 어디가 가벼운 거죠? 질량이 작은 거죠? 수소입니다. 수소예요. 그럼 같은 온도라면 질량이 작은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움직여요. 또 같은 질량, 같은 수소라도, 같은 수소끼리라도 얘가 온도가 10도고 얘는 온도가 50도예요. 그럼 당연히 온도가 높은 얘가 속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식의 의미는 기체의 속력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질량은 어떻다고요? 작을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이거야. 작을수록 빠르다. 그럼 기체의 속력이 이렇게 빨라집니다. 빠르는데 얘 속력이 어떤 행성의 탈출 속도가, 잘 보세요. 어떤 행성을 탈출은 지구 얘기할까요? 지구가 11.2km/s입니다. 탈출 속도가. 근데 이 기체의 속력이 지구 근처에서 20km/s라고 하면은 얘는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어때요? 빠르죠. 빠르면은 지구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구를 벗어난다. 그래서 기체 속력이 그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빠르면 그 행성을 벗어난다. 이 얘기는 그 행성에는 이 기체 성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 다 도망간다는 얘기야. 도망간다는 얘기야.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우리 맨 처음 앞에서 했던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태양 근처에 있는 수금지화 보세요. 수금지화. 얘는 태양에다 가까워요. 비교적. 가까우니까 온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높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헬륨 이 중에서 얘가 가볍죠. 이 가벼운 놈이 분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돼? 각각의 행성 크기 작죠. 질량 작죠. 질량이 작으니까 얘네들은 탈출 속도가 작아요. 작으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어이구 분자량 질량이 큽니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속력이 작겠죠. 속력이 작아서 여기에 탈출 속도보다 얘가 더 작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행성에 잡혀가지고 대기를 이루는 건데, 수성은 보세요. 너무 가까이 있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조차도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수성은 크기가 작아요. 매우. 달보다 거의 달하고 비슷해. 크기가 달보다 약간 커요. 약간 커. 그러니까 굉장히 질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 탈출 속도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 나머지도 얘 다 도망가니까 수성은 대기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지구 행성 66페이지 나온 거 볼게요. 질량이 작습니다. 메뉴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탈출 속도가 5라고 할까요?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이거보다 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 그래서 태양과 가까우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분자 운동 속도는 질량은 작을수록 속력이 빠르고 온도 높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기체들의 분자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자량이 적은 거 3번 나왔죠. 수소라든지 헬륨 같이 분자량, 질량이 작은 놈들은 지구형을 벗어났다. 수금지와 지구형 행성에 잡혀있지 못하고 먼 곳까지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없다. 아주 없다는 거 아닙니다. 거의 없다요.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요. 같은 수소라도 어떤 건 빠를 수가 있는데 느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잡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지구형 행성은 대부분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 무거운 기체가 되어 있다. 바로 뭐냐? 무거운 기체, 질량이 크니까 속력이 좀 느리더라.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목성형 행성 보겠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지구에서 꽤 멀어요. 꽤 머니까 온도가 어때요? 낮아요.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까지 왔던 이 가벼운 기체들이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 낮으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느려집니다. 속력이 느려져. 또 하나 있어요. 얘네들 질량 어마어마하게 커.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얘네들 탈출 속도가 무진장 큽니다. 무진장 큰데, 예를 들어 탈출 속도가 얘 60이라 할게요. 근데 수소헬륨이 여기서는 도망갈 때는 빨리 도망가는데 온도가 낮으니까 얘 속력이 기껏해 얼마? 30, 20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속도가 어때? 작죠? 탈출 속도가 작으니까 바로 목성에 잡혀가지고 목성형 행성의 대부분의 대기는 수소, 헬륨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 볼게요.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크면 탈출 속도 큽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멀으니까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 기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속력은 느려진다는 얘기죠. 속력이 줄어드네요. 탈출 속도보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목성형 행성에 잡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기체들은, 자 우리 상태 볼게요. 물질의 상태가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근데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끓어야 돼요. 끓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야? 끓는 점 이상이 돼야 되죠. 끓는 점, 잘 쓸게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물에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 근데 표면의 온도가 150도예요. 그럼 물에 끓는 점보다 표면의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죄다 뭐예요? 수증기. 바로 뭐냐면 기체로 존재하겠죠. 끓어 넘쳤으니까. 자, 표면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으면은 바로 어떻다고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목성형은 굉장히 멀다 그랬죠. 목성형은 멀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200도예요. 200도.
마이너스 200도면은 여기서는 기체의 대부분이 끓지를 못하고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로 존재해요. 액체로. 물론 끓는 점이 아주 낮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기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온도가 낮아 끓는 점이 높은 분자는 기체가 되지 않는다. 기체가 되지 뭔 얘기죠? 여긴데 끓는 점이 보세요. 끓는 점이 50도예요. 그럼 여기 끓어야지 기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끓는 점보다 높은 표면이 보세요. 끓는 점은 잘 보세요. 이 표면 온도가 요거야. 근데 끓는 점은 여기야. 끓는 점보다 높아야지 기체인데 그 행성의 표면 온도는 200도, 마이너스 200도래. 그럼 얘는 여기서 무슨 상태? 액체죠. 액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데 표면의 온도가 어떤 기체의 끓는 점보다 낮으면 액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액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수소와 헬륨, 거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대기 주성물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 나왔죠.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잠깐만 언급시키겠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이런 거 그래프 문제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될 때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온도 높죠. 여기가 0이죠. 이쪽이 0이고 50 나왔죠. 예. 여기가 뭐 600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 온도가 높아.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속력입니다. 속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이 그림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크세논이야. 이 온도일 때는 속력이 이만큼인데 온도가 높으니까 속력이 빠르고 온도가 높으니까 속력 빠르죠. 이거예요. 자, 거기서 뭘 드냐면요. 수소 헬륨을 볼게요. 수소 헬륨이 여기 있습니다. 수소 헬륨이 여기 있는데 목성 토성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수소 헬륨 보세요. 여기서 이 온도에서 탈주 속도가 이만큼인데 목성 토성은 탈주 속도가 여기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가 만약에 20이라면 여기가 60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얘가 속력이 빨라봤자 20인데 얘는 60이라는 탈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야지 기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선 도망 못 가죠. 그래서 목성에서는 수소 헬륨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지구형 볼까요? 지구가 어디냐면요. 물, 메테인, 암모니아 여기 있죠. 물, 메테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이거보다 위에 있죠. 물, 메테인, 암모니아, 산소, 질소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충분히 지구가 대기로 잡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기체 분자 구조 들어가겠습니다. 기체 분자 구조가 있는데요. 분자라는 건 뭐냐면요. 분자의 뜻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을 들면 물은 H2O거든요. H2O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산소 하나에다가 이렇게 수소가 2개 달라붙은 게 물이에요. 이걸 자르면은 산소와 수소로 나눠집니다. 그럼 물의 특성이 사라집니다. 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해요. 그 분자에서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요. 분자를 나타낼 때 수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수소 분자. 산소, 한 가지 원소 이렇죠. 산소 이렇게 나타내요. 질소 이렇게 나타냅니다. 질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물 분자가 H2O예요.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메테인 분자는 CH4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거 굳이 외워야 되냐? 외우는 것보다는 모양을 보시고 따지는 거예요. 모양이 나와줍니다. 이런 게 분자예요. 이 분자인데 이 중에서 좀 재미난 게 뭐냐면 헬륨입니다.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이에요. 네온, 아르곤. 뭐 헬륨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은 제일 바깥에 전자가 꽉 차요. 체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일 바깥 부분에 꽉 차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로 존재하면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소로 이루어진, 바로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얘는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이 기체 분자 모형이 어떤 게 있느냐?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대칭을 우리가 무극성이라고 하고,
비대칭을 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성. 무극성성. 그 다음에 무극성의 대표적인 얘기하면은 식용유 같은 기름, 혹은 뭐냐, 메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용유 같은 기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무극성입니다. 극성 같은 거 우리가 뭘 쓰면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온 같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온 결합하는 게 있어요.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 화자가 붙는 것들,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하나 보면 암모니아 이런 것들,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대칭 구조, 극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물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은 다 녹입니다. 웬만한 물질은 다 녹인다. 뭐만 빼놓고 기름 같은 거 빼놓고 소금 녹이죠, 설탕 녹이죠, 그죠? 웬만한 건 다 녹여요, 물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수분이 67%를 차지합니다. 우리 몸에 이 67%에 해당하는 물이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갖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야? 물은 웬만한 건 다 녹여요. 왜? 극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게 같은 원소로 된 거죠. 같은 원소로 된 것들은 죄다 무극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물에 잘 안 녹아요, 얘네들은.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겁니다. 물에 잘 안 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른 원소로 된 것 중에서 이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산화탄소의 제일 바깥에 전자수가 4개예요. 이거 모양 보시면 돼요. 모양 보시면 돼요. 산소의 가장 바깥 영역이 몇 개 있냐면요. 6개 있습니다. 산소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렇게 6개. 여기도 산소가 있을 때 제일 바깥에 뭐냐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라. 이 모양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공유전사 한 쌍, 두 쌍. 얘도 몇 쌍? 한 쌍, 두 쌍. 그러니까 이중결합이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대로 따지면은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 대칭 구조예요. 이게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 그 다음에 메테인도 보겠습니다. 메테인. CH4인데 메테인. 탄소인데 탄소 주변에 뭐라고요? 전자가 4개 있어요. 수소는 제일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여기도 하나. 그렇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전자 이렇게 하나씩 있어. 이 모양을 보시는 거예요. 모양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요. 이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일일이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이거 일일이 안 외워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얘 한 쌍 단일 결합이죠. 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쪽에 적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결합된 게.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고 얘도 대칭이네. 대칭이면 무극성이에요. 대칭이면 무극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비대칭 구조가 있죠. 비대칭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물하고 암모니아입니다. 물하고 암모니아를 말씀드릴게요. 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일 바깥에 몇 개 있다고 했죠? 6개 있다고 했어요. 6개. 자, 제일 바깥에 6개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바깥에 6개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수소가 이렇게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양을 보세요. 모양만 보시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산소죠. 산소에다가 여기 옆에 이렇게 구분형이 됐죠. 이건 대칭 구조 아닙니다. 아까 거는 우리 앞에 대칭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잡아 끌고 이쪽으로 잡아 끌죠. 힘이 0이 돼 버려요. 이게 대칭 구조예요. 아까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잡아 끌고 이 합력 힘이 0이 돼 버려요. 이게 대칭 구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잡아 끌니까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 구조예요. 이런 비대칭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극성. 그러니까 뭐냐면 대칭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나 십자가 안 되면은 비대칭 구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세요. 암모니아 볼까요? 암모니아도 전자가 제일 바깥에가 5개요. 5개. 질소는 거기에 수소가 이렇게 3개 달라붙은 거예요. 수소가 이렇게 3개 달라붙어.
모양을 보시는 거, 모양을. 이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갖다 우리 굳이 쓰면 이렇게 되죠. 일자 구조가 아니죠. 얘도 비대칭이에요. 이런 비대칭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성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극성분자다. 그럼 이제 기체 끓는 점이 나왔죠? 기체가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뭐로 변하는 거죠? 기체가 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분자 인력. 이렇게 두 개의 분자가 이렇게 달라붙은 게 액체인데 이 인력이 작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끊어져. 쉽게 끊어진다는 거는 열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끊어집니다. 열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금방 끊어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끓는 점이 낮아요. 끓는 점이 낮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단단히 결합돼 있어. 이 단단히 결합되면 이걸 끊기 위해서 엄청난 힘, 에너지가 들어가 버려요. 끊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 집어넣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아. 왜? 기체가 되기 위해서. 끓는 점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분자 인력이 크다는 겁니다. 강하다 이 뜻이야. 강하다. 그럼 분자 인력에 관계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세려면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힘이 세죠. 분자량이 클수록 많이 뭉칠수록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우리 극성 얘기했죠. 대칭 구조가 아닌 거. 대칭이면 합력이 그 힘이 0이 나왔어요. 힘이 0. 쉽게 끊어줄 수 있어요. 그 비대칭일 때 극성 분자일수록 어떻다고?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좀 그 1, 2, 3번이 나왔는데 그거는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그 무슨 얘기냐? 분자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온도에 비례해요.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 그 기체랑 상관없어. 이 에너지 자체는 온도랑 비례한데 이거 뭐야? 이거 질량이 작으면 속도만 빠를 뿐이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기체 분자량,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빠르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져. 그런데 질량은 그대로죠? 그 속도가 커지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온도에 비례하네.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수성에 대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질량이 작죠. 탈출 속도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모든 기체가 다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탈출 속도가 작아서 대기가 쉽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CO2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냅니다만 모양이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어떤 모양이 나와준다고 했죠? 이런 모양이 나와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을 보시고 이런 모양을 보시고 일자 구조구나. 대칭 구조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극성입니다. 자, 그래서 무극성.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무극성 이유가 대칭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칭 구조라서 무극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3번. 물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가 극성을 띠는 이유는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었죠. 네, 비대칭이므로 극성입니다. 그리고 각 분자의 모양을 쓰셔야겠는데 잠깐 그 부분은 얘기 안 했습니다. 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보면은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었죠. 이 모양이 마치 뭐냐면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었다. 구분형 이렇게 합니다. 구분형.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달라붙었죠. 세 개의 수소가 달라붙었어요. 이 모양이 마치 뭐냐면 이렇게 삼각뿔이죠. 이렇게 삼각뿔 모양이다. 그래서 삼각뿔 모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모양까지 설명했고요. 그럼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행성의 탈출 속도 이상 속력을 내야 기체가 도망간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성의 탈출 속도는 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이거예요. 물론 거리는 가까울수록 또 크고요. 그럼 기체 분자가 그 행성의 탈출 속도 이상만 내면 도망간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량은 작고 온도는 높아야 된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극성, 무극성에서는 뭐만 명심하면 되시면은 일자나 십자구조. 이 경우는 그 무극성이고 대칭구조라는 거예요. 구분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혹은 삼각볼 이런 것들은 비대칭이다. 극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